강원도 원주소 오느라고 아침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두껍게 입고 왔더니 여기 오니까 또 영상 11도라 그래가지고 더워 죽겠네요. 오늘 첫 산문집을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 산문집이 사실은 제가 원고를 받고 교정을 보고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산문집을 쓰는 이유는 시로 표현하지 못한 거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산문을 쓰는데 그 안에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 많이 가슴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은 1년 전에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스웨덴 가서 수상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이게 빛과 실이라는 시인데요. 한강 작가가 이 시를 몇 살에 썼을까요? 아시는 분? 8살에 썼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갔다 와서 검색해 보시면 한강 작가의 빛과 실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산문집 북토크를 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년 동안 글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450여 편이 모여서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이걸 내도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남근 시인님의 용기를 주셔서 내게 됐고 정말 부족하지만 감개무량한 그런 기분입니다. 이번 산문집에는 그동안 뭐 신문에 기고하셨던 작품들도 있고 문학기행 후기도 있고 그다음에 당신께서 살아오신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영화와 책을 보고 쓴 후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밟힌다고 할까요? 어떤 글이 좀 가장 인상적이고 가슴에 남아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좀 아픈 눈에 밟히는 글은 내 생에 가장 슬펐던 일을 적었던 그 글이고 또 내 생의 최고의 만남이라는 글을 좀 부끄럽지만 썼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각색하지 않고 적었는데 오늘 남편이 여기 왔다가 쑥스럽다고 갔거든요. 시인님께 인사는 드리고 갔는데 그런 시절들이 제가 가장 힘들고 또 아름다우면서도 찬란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상처는 상처가 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도 결국은 몸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안도현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속에서 뱉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뱉어냈을 때 꽃이 된다고. 김태근 작가님도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오늘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잠시라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 속에서 딸기라는 작품으로 문예사조 수필 신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영숙 신앙송가님 앞으로 모셔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하늘이 파란 목화송이 구름을 주렁주렁 달고 나타났다. 들판의 곡식들이 알차게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아버지께서는 딸 5을 낳은 서름 뒤에 얻은 내 동생 기남이를 애지중지 하시는 어머니와는 달리 어느 한 자식에게 편애함이 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셨다. 5째 딸인 나에게도 갈치뼈를 발라서 밥숟가락에 얹어주셨고 6남매 모두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다. 틈틈이 한문, 서예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딸기, 자두, 복숭아, 포도 같은 제철 과일을 작은 내 손안에 쥐어주었다.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께서는 옥편을 들고 한참을 연구하여 이름을 지어주었다. 장명비로 이웃 사람들이 돈이나 농작물을 들고 오면 제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것만도 감사하여지요 라고 하시며 한사코 거절하셨다. 간혹 어머니께서 담은 과실주로 속을 말을 하시며 자식들을 훈계하기도 하셨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되풀이 하셨다. 어느 해 봄날이었다. 산수유가 앙다물고 있던 꽃망울을 터뜨린 지가 한참이 지났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날 때 나는 꽃보다 진한 통증을 느끼며 눈물 범벅이 되어 부산에 있는 고신의료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정작 병원 입구에서는 발길이 멈춰졌다.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승강기로 오르지 못하고 계단을 향하였다. 한 칸, 두 칸 계단을 세워가며 병실로 들어갔다. 주름살이 더 굵어진 어머니는 내가 사간 딸기를 빠르게 씻어 오셨다. 나는 왠지 인사만 드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눈물을 참아나는데 내 모든 세포들을 동원하였다. 아버지는 초라한 환자부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딸기를 주섬주섬 드셨다. 딸기를 이렇게 잘 드시는 줄 몰랐다. 방년이 되어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항상 난 딸기 안 좋아요 하셨기에 그런 줄만 알았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우르르 몰려왔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로 가서 꺼이 눈물을 쏟아냈다. 꾹 눌렀던 눈물이라 끝을 잊은 채 흘러나왔다. 너 그 아버지가 폐암 말기란다 라며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던 어머니의 흐느낌보다 딸기를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 가슴을 더 아리게 하였다. 그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나라로 떠나셨다. 다가오는 음력 8월 10일은 아버지의 기일이다. 딸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한동안 딸기를 입에 넣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사상에는 딸기를 가득 올려드리고 싶다. 가을철이라 딸기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기를 찾아 나서야겠다. 높은 하늘,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니 내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 그리움으로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밤, 수많은 방황으로 흔들렸던 20대 시절의 나를 지탱하게 해주었던 아버지의 편지를 낮은 소리로 읽어본다.
이제는 아버지의 손을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 인자하신 얼굴은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나는 당신과의 추억을 책상 위에 한움큼 꺼내놓고 당신이 되어 아들을 향해 편지를 쓴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인데 그 딸기 중에서도 작년에 박종정 회장님이 사주셨던 딸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김태근 작가님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였나요? 제가 지금 오늘 목표가 울지 않는 것인데 벌써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은 불편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상처를 학자로서의 그 배우는 거에다가 다 매달리셨는지 어쨌든 한학자이셨는데 집에 동네에 아이들 태어나면 애들 이름 다 지어주고 또 저 이름도 아버지가 지었거든요. 제가 딸 5명, 5째 딸인데 아들라라고 뜻은 여자 그 이름은 남자 이름으로 지었는데 저를 우리 산천 부수님도 저보고 큰 뿌리라고 클 태자 뿌리 근자로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한학을 하시다 보니까 한자 중에 아름다울 근자가 있답니다. 그 큰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제 이름이 클태자 아름다울 근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셨지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돌아가신 분과 저가 같이 대화를 나눈 그런 거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사람과 산자의 대화가 우리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늘 하늘을 보며 많이 울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승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 책의 앞부분에 작가의 말을 보면 첫눈처럼 그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선물하리라 해서 보면 가슴을 울렸던 부분이 나와요. 내 모국어로 나를 기록하면서 나의 삶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지구상에 한 240여 개국이 있지만 사실상 자기 모국어를 갖고 있는 나라는 10여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근 작가님은 아까 제자께서 편지도 쓰셨고 지금도 제자를 많이 양성하고 계시는데 김태근 작가님에게 모국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모국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말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말모이라는 우리 영화를 보면서 우리 글을 지켜냈던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우리 신앙송가들도 우리 모국어로 낭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국어가 있다는 것에 또 한번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넷플릭스에서 말모이라는 영화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자들하고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요. 윤계상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말을 가꾸고 지켜야 되는 분들, 특히 작가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말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두 번째 수록된 글 중에서 갑자기 떠난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글이 이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는데 어린 딸을 먼저 보낸 그 충격과 고통 때문에 방황하고 그랬던 시간들 그 아까 남편께서 오셔서 아직도 같이 사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죠? 맨날 밖으로 나대는데 그래도 안에서 밖에서 묵묵히 외조를 하고 그런 것도 참 쉽지 않다. 부부가 그런 금술이 맞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더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태근 작가님의 아픈 이야기를 이진숙 신앙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 가장 큰 아픔. 김태근 수필, 낭독 이진숙. 20여 년 전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앞에 정신을 놓아버렸다. 태어난 지 한 달 18일. 무슨 일인지 갑자기 잘 먹던 우유를 먹지 않아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안심하기도 잠시, 아기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그렇게 작은 몸부림조차 없이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사망 판정을 받고 그럴 리 없다며 의사에게 소리쳤다. 제발 우리 아기 살려달라고. 하늘을 원망했다. 사망 신고를 하던 날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어딘가 분명히 살아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날은 깊은 산중 정취함에서, 또 어떤 날은 교회 앞마당에서 울다 지쳐 멍하니 앉아있을 때면 3살짜리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엄마 울지마 하며 울었다. 번쩍 정신을 차렸다가도 또 넋을 잃고 말았다. 4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늘로 떠난 그 아이가 환생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이 엄마가 불쌍해 동생을 선물로 보내준 것일까? 임신입니다 라고 하던 의사 선생님 얼굴이 마치 위대한 하나님 같아 보여 의사에게, 아닌 떠난 그 아이에게 감사하다며 저를 10번도 더 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예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수시로 하혈을 하여 그럴 때마다 유산이 될까 불안에 떨며 응급실로 달려가곤 하였다. 이 상태로는 산모도 아기도 위험하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9개월도 되기 전에 수술대에 올랐다. 1998년 2.3kg의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이는 3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만 했다. 다행히 아무 탈 없이 100일이 지나가고 돌이 되었다.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차 온종일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다. 떠난 아이를 대신해 구세주같이 찾아와준 그 아이가 벌써 성인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내 안에 품고 있던 수많은 욕심도 모두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육신을 짓누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슬픔에 견주게 되고,
이런 고통쯤이야 하면서 오늘도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하루를 살아낸다. 오늘도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하루를 살아낸다. 네, 고맙습니다.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인은 간장게장을 통해서 모성을 얘기했죠. 간장게장을 담으려고 하는데 거기 간장이 들어오니까 아가들아 눈 감아 이제 잘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시인은 모성이라는 시를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우기를 피해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거기는 악어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건너야 돼요. 새끼들이 하나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악어가 물속에 있다가 나와서 덥석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미 누가 보고 그 악어에게 돌진합니다. 그 순간 새끼는 살아서 강을 건너고 어미는 악어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게 모성이라는 시인데요. 아마도 인간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성, 위대한 모성 때문에 먼저 간 딸의 선물로 아들딸이 와서 지금도 저렇게 잘 성장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견뎌낸 김태근 작가님께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산문집을 내면서 이 글 속에는 참 많은 분들의 그 이별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시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들 딸들은 신앙송가로 작가로 또 강의를 하는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근이라는 엄마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오늘 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민주 어디 있니? 그 딸아이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자살을 좀 꿈꾸고 있을 때 딸아이를 가지면서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를 잃고 그 상처 때문에 늘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임신을 하니까 아까 글처럼 정말 의사 선생님이 임신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딸이 박민주라고 오늘 와서 도와주고 했는데 제 생명의 은인 같은 아이고, 그래서 제가 시집을 딸의 생일로 이렇게 출판하려고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시인님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지금 산천고등학교 또 물리, 저하고 좀 다릅니다. 물리 쪽 물리 교사로 있는데, 저기 어디 보시면 아들이 제 생일 선물로 지리산 연가를 하나하나 적어서 제 생일 선물로 올려줬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을 건데 밑에 어디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남편을 만나서 이런 아들 딸을 낳게 해주신 우리 남편한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리산 자락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들하고 신랑이 물에 빠졌다. 저 누구부터 구한다? 둘 다. 어, 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낭송을 들어볼게요. 시가 마음을 만지다라는 작품을 우리 창원 신앙송문학회 정서영 신앙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신앙송문학회에서 정서영 낭송가입니다. 시가 마음을 만지다. 시가 마음을 만지다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다. 세 번을 읽어도 끌리는 매력적인 책이다. 습관처럼 밑줄을 그었다. 몸의 운동보다 마음의 운동이 더 필요한 나에게 그 욕구를 채워주었고 공허한 내 마음을 마사지해 주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구멍을 메우려고 사람이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게임이나 술, 담배, 도벽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구멍이 메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우울증이란 밑으로 내려가고 처진다라는 뜻이다.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전체적인 생명의 기운도 함께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이 우울한 기분의 생기를 불어넣고 바닥에 깔린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소리다.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개에 가려진 어두운 환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감정을 억누른 채 소리를 죽이고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현실과 미래를 그리게 된다. 본래의 불안정한 정서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 비슷한 성향의 나쁜 기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자상이 어두워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말하기 싫음으로 의사소통도 꺼려지고 자연히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항상 우울한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쯤에서 신앙송을 근하고 싶다.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신앙송이 우울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 깊은 우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 행복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저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동안 써따내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런 내게 신앙송은 눈부신 부활의 시간을 선사했다. 큰 목소리로 신앙송을 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내 마음을 옮겨놓은 듯한 시와 만나면 단단하게 꼬여있던
감정의 매듭들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어서 이 책과 만나서 스스로의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자. 내면에 잠자는 감성을 깨워서 한 편의 시를 낭송해보는 겨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딸이 이 김태근 작가님을 살게 했던 첫 번째 이유고 신앙송이 또 살게 한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신앙송을 하게 된 동기와 신앙송을 하면서 바뀌어진 어떤 삶이랄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미쳤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돈도 안 되는 낭송을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또 좋은 일이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용감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송이 정말 이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4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시 낭송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 한 편만 낭송해도 저는 자살률 꼴찌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이 시골에서 국민들에게 시 한 편 낭송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시 낭송은 감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감동으로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주는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할 건데요. 관객석에서 객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 정도가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 부분은 슬프니까 하지 마시고요. 뒤에 그 책을 읽은 독후감과 영화를 본 독후감 가능하면 짧은 거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낭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준비가 안 되시면 제가 진행자 입장에서 제가 특기가 있어요. 아무나 지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할게요 하고 손 드시면 좋고요. 이 책 속에 혼창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혼창통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두꺼운 책이죠. 근데 그 책을 보면 매사에 혼을 다해서 임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서 남을 인정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소통할 수 있을 그리고 나도 인정받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창통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혼창통을 읽고 나신 그 소감이 어떠셨나요? 제가 혼창통을 읽고 여기 독후감을 써놨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가 가져온 게 다 이렇게 신문에 실었던 글들이거든요. 이거만 이게 내 묶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책을 한 권 낼 수 있는데 여기에 실은 거는 몇 편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 책 말고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쓰신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 봉사활동을 성심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심원에 제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신 선생님 오시면 좋았을 텐데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석에서 낭독하실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는 어느 부분을 낭독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손 드셨어요? 예,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공짜로 평생 드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희망을 그대에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해 주며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러면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으로 품게 된다. 나 또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리 쉽지는 않다. 가끔 나의 부족함과 잘못과 부끄러움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칠 때 시를 쓰거나 내가 낭송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장시하 시인은 노래한다. 언제쯤이면 그런 경지에 내 마음이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시 한 줄이 큰 힘이 되어 가라앉는 나를 일으켜 세운다. 반생을 살고 보니 다시라는 참 좋다. 다시라는 말 속에는 무한한 꿈이 들어있다. 다시 소녀처럼 꿈을 꾸고 다시 처음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다. 가지고 도전하고 싶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싶다. 늦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희망을 품고 노래하고 싶다. 다시라는 말 속에 사랑이 앉아 있다. 다시 처음처럼 순수하게 사랑하자. 떠오르는 모습, 지는 모습까지 아름다운 좋은 태양처럼 다시 뜨겁게 사랑하자. 네, 고맙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여자분 중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예요? 네. 어디 계세요? 어디? 선생님, 손 드셨네. 짧은 거죠? 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뭐 원장님이 자꾸 하래요. 저는 다시 희망을 그대에게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거부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자존감. 나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막연하게 자존감을 높이자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무조건 자기 뜻을 따라주라는 것은 아니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에 관한 책은 다양하게 출판되었지만 이를 녹여주기 위해 쓰는 강아지똥이란 책을 읽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정생 작가가 쓴 이 책은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은 창작동화다. 창작동화이지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권정생 선생님 생가는 생가는 아니에요. 생가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안동에서 평생 살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권정생 기념관으로 돼 있고요. 사시던 집은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인데
방이 책으로 둘러싸여서 사람이 2명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문학여행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안동은 가시면 볼 게 많죠. 거기 권정색 문학관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신의 대표적인 이육사 선생의 문학관도 안동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분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양에서 오신 김태우 선생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죠. 마이크만 전달해 주세요. 네. 애지욕기생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정을 줌으로써 그가 용기를 가지고 삶을 밝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6일 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갔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어미의 심정은 애가 탔다. 어느 어미인들 군대에 가는 자식 앞에서 마음이 편하겠는가. 더군다나 체력이 약해서 군대 생활을 잘 견뎌낼지 걱정이 되었다. 20회 넘게 길러온 머리카락을 자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내 살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듯 명치끝이 아렸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구절 곳곳에 좋은 구절들을 잘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담을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낭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날로 먹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내년에도 또 뭐 책을 내신다고요? 돈이 없었으면 책을 낼 분량은 네 권, 5권 정도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책을 낼 때는 돈이 많이 들고 좀 부담이 사실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고 안 낼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10만 원씩 내시라고 해요. 책값은 원래 가격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옆방을 어떻게 가능하면 밀어가지고 터보죠. 좁아 죽겠는데 맨날 그러지 말고 아니면 그 큰 데로 이사를 좀 가시던가. 지금 이만큼 하는 것도 남편 덕분에 남편이 청약저축을 깨가지고 저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저기 우리 박정정 회장님, 박상동 회장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늘 말씀했다시피 여기 이 지역의 외모는 엄청 수려하거든요. 산청이. 그래서 내면을 가꾸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앙송 문학관을 건립해서 유럽 문화 선진국에서도 그 대한민국 산청에 있는 신앙송 문학관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꿈은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담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김남근 시인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